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매달 5,000원씩 로또를 구매하며 작은 희망을 품었던 73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파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던 중 로또 당첨이라는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30억 당첨 소식에 갑자기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창신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73세 김순자입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저는 일어납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거리로 나가 파지를 줍기 시작하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불편하지만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 제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이제 서울에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을 때는 둘 다 회사 임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연락이 뚝 끊겼지만 전 그래도 아들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기에 그걸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매달 기초수급비로는 방세를 내기도 빠듯했어요. 그래서 파지를 주어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5,000원씩은 꼭 로또를 샀어요. 30년이 넘도록 해온 제 작은 낙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응, 날이 좋으니 일찍 나왔지. 동네 슈퍼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파지를 주어도 저는 당당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번에도 로또 사시게요? 그려 늘 사던 대로 5,000원어치만 주시게. 매달 초에는 꼭 로또를 샀습니다. 당첨될 거란 기대보다는 그저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고 싶어서였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이 작은 희망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로또 번호를 확인하는데 할머니, 이거 맞으신 거 아니에요? 1등 번호랑 똑같아요. 슈퍼 아저씨의 놀란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당첨 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30억. 제가 3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게 된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당첨금을 받고 나서도 저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파지를 주었어요. 습관이 된 일상이기도 했지만 돈이 생겼다고 제 본분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10년 만에 듣는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열자 큰아들과 작은아들, 며느리들까지 모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큰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너무 죄송해요. 사업이 바빠서.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불효했죠. 자식들은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제 얼굴이 아닌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로또 당첨되셨다면서요? 드디어 큰아들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30억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작은아들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단지 이 돈 때문에 찾아온 거였나요? 어머님, 이제는 저희가 모실게요. 이런 곳에서 사시면 어떡해요? 큰며느리가 작은 반지하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이제 파지는 그만 주세요. 창피하잖아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정직하게 살아온 제 모습이
그들 눈에는 창피한 일이었나 봅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방도 넓은데. 아니, 우리 집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식들은 서로 저를 모시겠다며 경쟁하듯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 여기 파지값 드릴게요. 집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제게 파지값을 주시던 고물상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아직도 파지를 줍고 계셨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억이나 있으시면서 왜 이러세요? 체면이 있지. 작은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체면? 너희들 말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파지 줍는 게 창피했니?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거야? 자식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너희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도 이랬어. 그때는 창피하지 않았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하던 시절. 식당 설거지를 하고 건물 청소를 하고 장사꾼들 심부름을 하며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대던 그 시절. 둘 다 회사 임원 됐다며. 그래, 잘 됐어. 근데 왜 이제 와서 찾아온 거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효도하게 해주세요.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잘할게요. 돈은 어디 맡기셨어요? 작은 아들도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노인복지재단 기부금 30억 원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그 문자는 큰아들이 제 휴대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방금 기부 완료됐다고 문자 왔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부요? 작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억을 전부 다요? 큰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쩌고.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죠. 이거 봐라. 첫 장을 펼쳤습니다. 두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때 너희 둘 졸업식 날, 엄마 왜 늦게 왔는지 기억나니? 아들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손을 대어서 병원에 갔었어. 하지만 너희 졸업식에는 꼭 가야 했으니까. 붕대 감은 채로 달려갔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대학 입학식 사진이었어요. 이때는 건물 청소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한 달 내내 파스 붙이고 일했어. 너희 등록금 마련해야 했으니까.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파지 줍는다고 창피했니?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돈 된다니까. 이제 와서 찾아오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큰아들이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제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게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작은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에 차오르던 서러움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좋게 산다고. 그래, 너희는 그동안 충분히 좋게 살았지. 엄마 얼굴 한번 보러 오기도 바빴잖아.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이거 봐라. 너희가 마지막으로 보낸 용돈이야.
10년 전 설날에 보낸 거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큰아들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란 걸 알았나 봐. 그래서 썼다가 다시 넣어두고 또 썼다가 넣어뒀어.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작은 아들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돈 때문에 온 거였다면 이제 볼일 다 끝난 거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큰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라고. 그래, 돈이 있을 때는 찾아오고 없으면 모른 척하게. 어머님, 그 돈은 어디다 기부하신 거예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파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이야. 나처럼 자식 있는 호러미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쓰이겠지. 하지만 어머니, 그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잖아요. 작은 아들이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제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지금도 편해. 내 힘으로 벌어서 살고 있잖아. 파지는 이제 그만둘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지. 누가 시켜서도 창피해서도 아니야.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난 이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았어.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흐느끼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가렴. 늦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오셔도 되나요? 작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야. 돈 없는 엄마를 찾아올 수 있다면 언제든 와라. 하지만 돈 때문이라면 오지 말거라. 자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며느리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식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파지를 줍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안 나오셨나 했죠? 동네 슈퍼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만둘까 해요. 대신 다른 일을 해보려고. 다른 일이요? 그래요. 나처럼 파지 줍는 할머니들 도와주는 일. 제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노인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께서 기부해주신 돈으로 첫 번째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뒤 그 급식소를 찾았어요. 파지를 주우시는 할머니들이 따뜻한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래서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구나. 지난주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급식소에서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직접 그 모습을 보았어요. 작은 아들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걸 알았는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은 먹었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를 마친 아들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들의 눈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알아. 그래서 기쁘다. 어머니가 기부하신 돈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네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야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큰형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요즘은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고. 그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저희를 이렇게 많이 바꿔 놓았네요. 아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돈이 너희를 바꾼 게 아니라 돈이 너희의 본 모습을 보여준 거야. 어머니,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달에 5,000원씩 30년을 로또를 샀어. 그게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난 그 작은 희망으로도 행복했어. 왜냐면 그게 내 삶의 작은 즐거움이었으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급식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드시며 이야기꽃을 피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봐라. 저분들이 웃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니? 저게 바로 진짜 행복이야. 어머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난 너희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단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희가 보이지 않더구나. 너희 얼굴도 목소리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흐느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러온 게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어서요. 아들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이후 작은 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할머니들도 이제는 아들을 친손자처럼 대해주세요. 어머니, 오늘도 봉사활동을 마친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큰형이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시죠.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매일 이맘때면 파지를 들고 돌아오곤 했는데 그때가 그립진 않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급식소에 나와 봉사하는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파지를 주울 때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자가 뭔지.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하던 시절. 하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으니까. 얘야. 작은 아들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인 게 보였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큰형이 사업에 실패했대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다 날렸대요. 집도 날리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 벌받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그렇게 했으니.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뜻밖의 모습을 보았어요. 큰아들이 급식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큰아들도 저를 보고 굳어버렸어요. 형이 어제부터 여기서 일하겠다고 하셨어요. 작은 아들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허리도 많이 굽어 보였어요. 밥은 먹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큰아들이 대걸레를 든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파지를 주우시면서도 자존심을 지키셨던 그 마음이.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바닥에 무릎 꿇은 큰아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급식소에서 남은 반찬으로 차린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큰아들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떠서 아들들 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옛날처럼.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큰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30억 기부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돈이 있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 나누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 돈이 많다고 해서 다가 아니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큰아들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큰며느리가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대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구나. 네, 이해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잘못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파지를 정리하느라 바빴는데 어머니 저희가 이제부터 매일 올게요. 봉사활동하면서. 어머니 얼굴도 뵙고.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 오고 싶을 때 오렴. 이제는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이 저에게 준 진정한 선물은 돈이 아니었나 봅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준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던 거죠. 매일 아침 급식소는 활기가 넘칩니다. 두 아들은 서로 앞다투어 일을 하고 저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이해할 것 같아요.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뭘? 왜 그 돈을 기부하셨는지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았구나. 며칠 전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노인복지재단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요. 제가 가진 경험을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것 같아서요. 큰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변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급식소에 들러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마음이 부자가 됐다고 할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은 것 같아서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달 로또를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노인복지재단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기부한 돈으로 두 번째 급식소가 문을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함께 가시죠. 큰아들이 제안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바지를 주울 때 자주 마주치던 할머니들도 계셨어요. 이제 우리도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게 됐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로또 당첨은 어쩌면 제게 주어진 시험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으로 가족의 진심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때 돈을 나눠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는 매일 아침 급식소에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더 이상 파지를 줍지 않아도 새벽 4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일어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엄마,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했죠? 어제 작은아들이 문득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잠시 길을 잃었던 거야. 제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찾았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요즘은 가끔 동네 슈퍼에 들러 로또 용지를 바라보곤 합니다. 매달 5,000원씩 썼던 그 작은 희망. 하지만 이제는 사지 않아요. 이미 제게는 더 큰 행복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멀리서 큰아들이 뛰어옵니다. 복지재단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국의 급식소를 더 늘리기로 했대요. 아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예전에 돈 얘기할 때 보이던 그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에요. 그래, 잘 됐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큰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아니, 내 덕분이야.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야. 급식소 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춥니다. 파지를 주어야 했던 그 힘들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다가 파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한 분 급식소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파지 줍는 할머니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머니, 저희도 같이 다닐게요. 두 아들이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거리로 나갑니다. 더 이상 파지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지 줍는 분들을 찾아서요. 할머니, 이제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큰아들이 복지재단에서 일자리도 만들었어요. 파지를 주우시던 할머니들이 이제는 급식소에서 일하십니다. 그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작은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모두의 덕분이야. 우리가 함께 변화했으니까. 30억. 그 돈은 이제 더 큰 행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로.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달 5,000원씩 로또를 사면서 품었던 작은 희망이 제게는 30억이라는 큰 행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운은 따로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은 것. 그리고 더 많은 이웃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었나 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제 삶에 찾아온 가장 큰 당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니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급식소로 향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더 많은 분들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파지를 줍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자식들. 하지만 30억의 기부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은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